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벌써 두 번째 바다 시리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8월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지훈 작가님은 혹시 뭐 하면서 지내고 계셨나요? 8월 1일부터 휴가를 보내고 있어가지고요. 네. 사실 휴가를 가장한 원고 쓰기에 돌입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재밌게 다양한 공간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극들이 원고에 들어갈 테니까 그럼요. 저희가 또 책을 그러면 언제쯤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아마 9월 달에는 펀딩을 시작을 해서요. 10월 달쯤에는 만나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잡고는 있습니다. 작가님 괜찮으신 거죠? 8월에 원고를 모르겠네요. 하시는데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지아 작가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올해 들어서 오랜만에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네. 이제 소설 열심히 어떻게 쓰는지 공유해드리면서 수업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가님도 상반기에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이번 주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바다 시리즈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되었죠. 네. 128화 바다 시리즈 두 번째 식물 이야기입니다. 6월 초에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신기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호주 연안에서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지상 최대 식물이 발견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네네. 이 식물은 잘피라는 해초, 시그래스인데요. 네. 연구팀은 이 해초의 뿌리 줄기가 1년에 35cm 정도 자란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면 씨앗 하나가 최소 4,500년 동안 꾸준히 자란 것 같다. 그래서 발견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북이와 돌고래 등 다양한 수중생물의 서식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잘피가 해수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속시식물을 통칭을 해요. 네. 네, 해리포터 불의 자한 편을 영화로 보신 분들은 해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인어들을 마주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그때 물속에서 아예 잠겨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도 이렇게 속시식물의 통칭을 하면서 불러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저희 나라에 서식하는 잘피류는 모두 9종이 알려져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거머리말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네요. 네. 저는 이번에 식물 이야기를 하면서 지상 최대의 식물편이라는 부제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해조류와 해초류의 차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 전 사실 그 두 개를 이제 구분하지 않으면서 살았는데 찾아보니까 해조류는 바다에서 나는 조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꽃을 피우지 않는 식물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꽃을 피우지 않는 해조류는 바다에서 자라는 그 깊이에 따라서 빛깔이 다른데요. 왜냐면 이제 깊으면 깊을수록 광합성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심 5m 지점까지는 아직까지 햇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푸른 녹조류가 많이 자랍니다.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이제 파래, 매생이 같은 것들이 해수면에 존재하고요. 그 아래로는 갈조류, 말만 들으셔도 알겠죠? 갈색. 그리고 25m 이하로는 홍조류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갈조류로는 톳, 미역, 다시마 같은 게 있고요. 맛있는 것들. 네. 그리고 홍조류로는 김, 우뭇가사리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식물이지만 아까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흡착기관으로 돌이나 바닥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는다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초류라는 것은 해양에 사는 현화식물, 아까랑 다르게 이제 꽃을 피우는 식물을 말을 하는데요. 아까 지훈 작가님이 언급해주신 잘피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속 아래에서 뿌리가 자라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모습은 이파리인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해양 환경 오염이 많이 되면서 해조류와 해초류가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와. 되게 귀엽지 않나요? 바다식목일.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 덕분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저희가 바닷속 식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산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산호는 의외로 동물이라고 통칭이 된다고 하네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린피스 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똑같이 생긴 산호충이 군집을 이룬 형태로 살아가고 산호는 심지어 대부분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호하면 떠올리는 좀 다채로운 색깔들은 산호에 깃들어 살아가는 조류의 색깔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산호가 서식지를 제공해주는 대신 이들 공생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만든 양분을 산호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생관계네요. 그래서 산호는 동물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긴데요. 환경 조건이 좋으면 수백 년을 산다고도 해요. 멋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네. 바닷물이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흡수를 했대요. 그래서 네네. 산성화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활동이 주된 원인으로 사실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만이나 태국 등 관광산업이 전면 폐지되었을 때 섬을 떠났던 식물과 해양 생물들이 다시 섬으로 돌아와서 온전하게 복귀가 됐다라는 기사도 읽은 적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코로나가 참 그때를 계기로 인류가 많이 변화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바다 시리즈 1, 2부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도움을 얻었던 사이트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사이트인데요. 네. 이 그린피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해양, 생활, 기후, 산림, 플라스틱, 북극까지 카테고리를 따라서 정말 다양한 소식과 그리고 활동 내역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바다 시리즈 마지막 화를 맞이해서 책 소개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저는 이번 방송 주제에 맞춰서 꽃밭의 주인, 이제 정지우 작가님이 쓴 책을 가져왔는데요. 21년 8월에 나온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벌써 5번째 그림 동화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활동하신 분의 책을 꾸준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일단 마음이 뭉클했었고요. 표지에는 초록색 색연필로 칠한 듯한 그림이 있는데 풍선을 들고 있는 풍선이 서 있어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처음에는 궁금증이 먼저 들었던 것 같고요. 이 등장인물은 딱히 이름이 지어지진 않고 그냥 어떠한 인물, 나를 대표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서술을 하는데요. 보라색 빛깔의 풍선을 쓴 나는 이제 마음의 응어리가 져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이제 마음이 이제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속에 있어서 혹시 답답한 것까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풍선에 후후 불어서 이제 날려 보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속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풍선을 불어봐도 속이 풀리지 않자 이제 어느 날은 그렇게 내가 날려보낸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 하고서 보고 나니까 내가 그냥 뱉어서 날려보냈던 거 안에 생각보다 예쁜 말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더라.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풍선이 터지면서 예쁜 꽃밭을 가꿨다라는 내용의 그런 동화책이거든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이제 듣다 보면은 저기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저는 약간 뭔가 뭉클했어요. 그래서 그 꽃밭에서 꽃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라는 그 파트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예쁜 말들로 만들어낸 꽃밭의 주인이 나니까 그곳에 자주 걸어 다니자 약간 이렇게 끝이 나는 책인데요. 네. 저는 이 책이 그냥 주는 교훈은 너무 참지 말고 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너무 참으면 이제 화병이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화병이 영어로 화병인 거. 진짜요? 네, 화병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가 한국에밖에 없어서 표기가 화병이라고 난다고 하더라고요. 와,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좋아하는 말이나 아니면 이제 내가 너무 이제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이제 꽁해져 보일까봐 이제 삼겼던 말들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내도 괜찮다.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되게 읽는 내내 기분이 좋았답니다. 네. 지우 작가님의 따스한 그림체도 마찬가지지만 네. 정말 이번에는 연출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꽃밭에서 이제 터진 풍선 속에 있는 예쁜 말들이 비처럼 흘러내리는 걸 글자로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맨 뒤쪽에는 꽃밭의 주인이라고 해서 직접 독자들이 써볼 수 있는 메모장 칸도 같이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를 써봐라.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노력해주는 네. 그런 작가를 만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와, 너무 따스합니다. 네, 사실 해양 식물은 아닌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식물이 보여서 이 책을 저는 가져와 봤습니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바다 시리즈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추천드릴 책으로 김인철 님이 짓고 류은진 님이 그린 고스트북스에서 펴낸 그와 그녀의 정글이라는 책입니다. 네. 2017년 처음 출간된 이후에 19년에 개정판으로 새로운 표지와 함께 나온 소설책인데요. 책 소개를 살펴보면 우리는 매주 함께 경험했던 상황에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그것에 대해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넘나드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여 풀어내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함께 매주 한 가지의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해보는 것 자체의 시도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목차이기도 한 고양이 편을 읽었을 때 문척 인상적이었는데요. 고양이를 계속 따라다니는 남자를 어떤 한 여자애가 발견을 해요. 네.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그래서 얼떨결에 고양이를 같이 쫓아가면서 숨죽인 채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이야기의 후반부인 35쪽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하루를 보낸 한 개인의 알맹이를 위해서 깎아진 잔여물들을 가득 모아 버린 봉투가 트럭에 실려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빈 공간을 마련하게 되는 거야. 그걸 사람들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하루의 작은 틈을 잠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의 고양이들이다라는 말을 같이 하는 그였는데요. 저희가 하루 동안 어떠한 거를 바라게 되잖아요. 오늘 네. 하루를 이렇게 보냈으면 내일은 이런 것들이 되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알매기를 위해서 깎여진 잔여물들이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데 그거를 봉투에 트럭에 실려 떠나보내는 순간 우리는 빈 공간에 또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네요. 네. 지훈 작가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글이 나오고 두 번째 바로 이제 같은 주제에 맞춰서 그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너무 재밌네요. 이게 이건가? 라고 비교해서 보기보다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져가지고 네. 그림 장면도 너무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다 보면 이제 고양이, 네. 감기, 털. 맞아요. 좀 재밌을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네요. 맞습니다. 11쪽 이야기의 초반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한여름에 갑작스런 소나기처럼 나는 그를 만났고 그는 곧 사라졌다. 찌는 듯한 날씨에 흔적도 없이 증발한 땅바닥의 빗물처럼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그가 있었다는 건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했었다는 건 여전히 내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뭔가 번쩍하는 신기루를 우리가 본 것처럼 짧게 읽을 수가 있는 소설들이지만 마음속에 좀 오랫동안 스며들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저는 이번 책을 약간 수풀을 이루고 있는 바닷속의 군락지처럼 그와 그녀의 정글이란 제목을 조금 빗대어서 독자님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또 주제에 맞춰서 또 이렇게 새로운 책들이 매번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다 시리즈 1부, 2부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드리다 보니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럼요. 아까 아주 유익한 방송 크랭커스북. 네, 약간 정보성으로만 갖지 않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매스미디어 관련된 주제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